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병원 금연 클리닉에서 진행하는 심리적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꼭 금연이 아니더라도 게임을 끊거나 야식을 끊거나 카페인을 끊거나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배움과 성장을 응원하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또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도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심과 목표가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결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결심이 있고요. 반대로 무엇을 끊겠다는 결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결심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심을 해도 며칠 지나면 의지가 약해지면서 작심삼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심삼일을 타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할 때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심도 있지만 반대로 무언가를 끊겠다는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매일 책을 읽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반드시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금주, 금연, 그리고 또 숙면을 위해서 카페인을 끊는 것, 또는 스마트폰 게임을 끊는 것, 또 야식을 끊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끊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바로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중독을 끊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병원 금연 클리닉에서 진행하는 심리적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꼭 금연이 아니더라도 게임을 끊거나 야식을 끊거나 카페인을 끊거나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타겟 퀴데이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끊는 목표 일자를 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끊겠다고 결심할 때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 오늘부터 또는 내일부터 끊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며칠이 지나면 점점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가 바로 목표에 대한 마음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끊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하는 결심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표를 세우고 무작정 시작하면 대부분 의지가 약해져서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단계별로 세우게 되면 그 단계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목표까지 달성하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러한 것처럼 뭔가를 끊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결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즉 오늘 갑자기 몸무게를 재보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제 야식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또는 내일부터 야식을 끊게 되면 너무 즉흥적인 결심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의지력이 약해지고 무너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타겟 퀴데이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언제부터 끊겠다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죠. 그 날짜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길어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기념일이 다가온다면 그런 날짜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그 밖에 어떤 기념일만한 날을 정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날이 2주나 한 달 사이에 있으면 제일 좋고요. 2달이 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타겟 퀴데이를 정해놓고 다이어리에 표시를 해두는 거죠. 이날부터는 끊겠다고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야식도 평소처럼 먹어도 되고요. 또는 스마트폰 게임도 평소처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그 날짜까지 며칠 남았는지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식을 먹을 때마다 또는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마다 이제 며칠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날짜 카운트다운을 올려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들여다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결심을 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러한 결심들이 매일 쌓이면서 의지력이 점차 강해집니다. 그리고 점차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강해지죠. 그리고 그 전날이 되면 뭔가 비장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드디어 내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새롭게 태어날 나를 바라보면 됩니다. 활짝 웃으면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나를 맞아주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은 그냥 즉흥적으로 결심해서 바로 끊는 것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방법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은 목표 날짜가 지나면 의지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지 후 변화 인지 확인이라는 것인데요. 내가 끊고 나서 생기는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력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야식 끊게 되면 며칠 지나면서 나에게 생기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거나 또는 속이 편해졌다거나 하는 변화들이죠. 또 스마트폰 게임을 끊고 나니까 나에게 책을 읽을 시간이 생겼다거나 또는 가족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한다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다 보면 점차 의지력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후 변화 인지 확인이라는 작업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메모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화된 것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이죠. 이것을 매일 적어도 좋고요. 또는 일주일에 2번, 3번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 적는 행동과 또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의지력이 강해지고요.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거나 카페인을 끊는 경우에는 사실 의학적으로 처음에 금단 증상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죠. 이것은 좋은 변화라기보다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인 중독 상태에서 갑자기 카페인을 끊으면 피로감이 더 몰려오기도 하고요. 또는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도 일단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척도를 10점 만점을 해서 적어 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카페인 금단 증상인 경우에 대부분은 10일에서 2주 이내에 사라지는데요. 점차 피로감이 다시 나아지고 두통이 사라지는 과정을 점수로 기록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잠을 더 빨리 자고 숙면이 더 잘 되는 현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도 같이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을 줄여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